자, 우리 조선의 첫 번째, 우리 뭐 할 거냐면 이제 건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들아? 건국.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말로 가는 거죠, 고려 말. 자, 고려 말에 가면 크게 무슨 세력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누가 있었죠, 여러분? 권문세족. 국민왕이 그렇게 개혁정책을 해서 얘네들의 힘을 줄여보려고 했으나 결국 국민왕이 실패하면서 이 권문세족이 살아남았죠. 근데 여러분 권문세족도 있지만 누구도 있냐면 여러분 여기 최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권문세족 애들에게 맞대응했던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신진사대부. 얘네들의 맞대응했던 신진사대부 애들도 있는 거죠. 성리학적 관점에서 권문세족을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죠. 자, 신진사대부 애들 국민왕 때문에 관직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고위직은 누가 하고 있겠습니까? 권문세족들이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진사대부 애들도 있고요. 뭐 정몽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누가 있습니까? 이성계. 새로 등장한. 그 변방에서 떠들고 있던 이성계가 중앙무대로 등장할 수 있었던 건 홍건적과 외국의 침략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막아내면서 영웅이 됐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서 최영과 이성계. 이렇게 있는데요. 결국은 이 최영이라든지 이성계, 그 신진사대부 세력들이 어느 정도 합쳐서 누구를 쫓아내는 거냐면 권문세족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권문세족들을 이제 무너뜨려서 여러분 이제 최영과 이성계, 신진사대부 요렇게 이제 이렇게 갔지만 요 사람들이 세 개가 남았지만 여러분 결국 누가 국가 운영을 주도할 수밖에 없냐면 가장 원로이면서 군사력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최영이 이제 국가를 운영해 가는데 이 최영이 결국은 지금 고려 말에 지금 뭐 하러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러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동 정벌하러 가자고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주도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려 말에 민심이 그렇게 악화되고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동을 치러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성계라든지 이 신진사대부 입장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성계가 이제 4대 불가론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성계가 이제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위화도에서 뭘 합니까, 여러분? 회군을 하게 되죠. 위화도 회군. 그 위화도 회군이 결국은 최영을 이제 없애게 되면서 이제 결국 고려 말의 주도권은 그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위화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요동이죠. 여기가 요동이고 여기가 조선입니다. 조선. 그런데 여기 중간에 딱 섬이 있잖아요. 그죠? 넘어가면 전쟁이고, 그죠? 돌아오면 역적인데 이성계가 갈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기 가족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보장받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여러분 결국 이성계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법이 실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법이 실시되는 거야? 무슨 법이 실시됩니까? 과전법. 이 과전법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신진사대부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그죠? 권문세족들의 땅을 싹 뺏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자기네들도 일정 부분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신진사대부 애들이 이제 경제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신진사대부가 온건파와 무슨 파로 나뉘게 됩니까, 여러분? 급진. 그래서 이제 온건 애들은 뭘 유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유지하자는 거예요? 고려. 그러면서 이때 여기에 그 주가 누굽니까, 여러분? 정몽주죠, 정몽주.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여기 누굽니까? 혁명을 하자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정도전이죠. 그죠? 이렇게 나뉘면서 또 이 정도전과 이성계와 정도전 이렇게 맞물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 정몽주와의 어떤 대립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선으로 가려는 새로운 나라로 가려는 이성계와 정도전을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성계와 정도전은 누구랑 같이 가려고 해요, 여러분? 정몽주랑 같이 가려고 하죠. 정몽주를 데리고 가야 민심을 얻을 수도 있고, 그죠? 아름답게 고려에서 자연스럽게 나라를 해가면서 어쩌면 자기네들이 꿈꾸던 그 설계, 아름다운 설계가 되려면 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정몽주. 근데 여러분 정몽주는 같이 갈 생각이 없잖아요. 정몽주는 이방원하고 여러분 시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술 한잔 먹으면서 이방원이 야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야 고려의 신함은 어쩌고 조선의 신함은 어떠니? 라고 했더니 정몽주가 뭐라 했어요? 나는 이 몸은 골백번 고쳐 죽어도 나는 누구의 신함을 살겠다. 고려의 신함. 그러니까 이방원이 딱 들어보니까 쟤는 아니야. 바뀔 사람이 아니라고. 바뀔 사람이 같이 갈 사람이 아닌데 자꾸 아버지하고 정도전이 같이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성계가 낙마를 하면서 위기에 빠지면서 정몽주가 이성계와 정도전을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정몽주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제 이방원이 죽이면서 여러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됐는데 정도전과 이성계가 꿈꾸던 그런 아름다운 이렇게 아름답게 조선으로 가는 그런 것은 이제 깨진 거죠. 왜냐하면 정몽주를 죽이면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정도전과 이성계가 이방원을 이제 싫어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어쨌든. 근데 사실 또 반대로 보면 이방원이 정몽주를 안 죽였다면 정도전과 이성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쪽이 만든 것이 뭐다 얘들아? 이쪽이 만든 것이 뭐다? 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이렇게 갑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건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체제 정비로 가는데 자 이성계는 이제 태조가 되죠. 이성계는 태조가 되는데 여러분 이성계는 누구랑 같이 간 거냐면 이 정도전과 같이 간 겁니다. 정도전과 그렇게 되는데 이 정도전의 머릿속에 새로운 나라는 뭐를 통한 통치예요. 여러분 뭐를 통한 통치?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국가 통치의 개념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전이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상 중심 정치입니다. 재상 중심 정치. 왜 재상 중심 정치일 수밖에 없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관료들은 과거 시험을 합격해서 하급 직책부터 시작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고위직으로 오고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을 맡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항상 똑똑해요. 재상들은. 그리고 항상 국가에 대한 연륜이 있죠. 근데 여러분 왕은 항상 똑똑할 수 없죠. 그죠? 항상 똑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괴팍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얘들아. 무능할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재상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이가 틀어진 이방원 입장에서는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그럼 조선은 누구의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왕은 뭐 하는 거야? 왕 헛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재상 중심 정치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도전을 조선 경북전이라는 이런 것도 쓰면서 이제 국가의 어떤 운영 시스템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책도 쓰고 그 다음에 불시잡변이라는 이것도 쓰면서 이제 워낙 고려 말에 불교가 개판을 쳤기 때문에 이 불시잡변 이런 것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정도전이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도 벌어지지만 태조가 야 나 개경에 못 있겠다. 피를 너무 많이 받았다. 우리 어디로 가자 얘들아. 어디로 가자. 새로운 수도를 찾자. 그래서 찾은 게 어디예요? 한양이죠. 한양. 그죠? 한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뭘로 하자 얘들아. 나라 이름을 뭘로 하자? 조선이라고 하자라고 칭하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천도하려면 얘들아 뭘 만들어야 돼? 천도하려면 뭐 만들어야 돼? 천도하려면 당연히 궁궐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들아 뭘 질 수밖에 없는 거지 얘들아?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건이 되고 시작되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정도전이 태조와 함께 요동정벌을 추진해요. 요동정벌을 추진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런 말 들어봤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야? 불륜이잖아? 일로 와볼까? 일로 와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아니 최영이 요동정벌은 걸 반대했던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방원이나 이쪽에서는 아니 이게 말이 돼 지금? 우리가 왜 새로운 나라로 왔니? 야 요동정벌 안 된다고 해서 막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요동정벌이야? 그러니까 정도전이 뭐라고 하냐면 야 최영 때와 우리 때는 지금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가면 안 되지만 지금은 준비가 철저히 됐으니까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요. 요동 정벌하러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들을 전부 군대, 국가 공식 군대로 편입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왕자들의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빠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방원이라든지 이런 애들 입장에서 보면 요동정벌 추진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태종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정치를 반대했어요? 무슨 정치 반대했어요? 재상 중심 정치 반대했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원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육조 직계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조 직계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왕권 강화, 즉 거기 EBS 교재에 보면 국왕 중심 정치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이 있고 영의정, 우의정이 있는 의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육조가 있는데 원래 육조에서 의정부로, 의정부에서 왕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나한테 직접 보고해. 나한테 직접 보고해.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할 테니. 지시를 할 테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완전히 왕따 됐어요? 의정부가 완전히 왕따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조 직계제란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국왕 중심 정치로 가는 것이다. 시스템이. 오케이?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태종이 뭘 없애냐면 사병을 없애요. 이게 또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인가? 정도전이 사병을 없앨 때는 그렇게 자기를 죽인다고 반대를 해놓고 여러분 태종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뭘 없애자고 얘기를 합니까? 사병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사병의 폐해를 가장 자기가 잘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사병을 없애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뭘 하게 됩니까? 여러분 뭘 합니까? 호패법, 주민등록증이죠. 그래서 호패법을 만들게 되고요. 호패법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그렇다고 태종이 또 막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태종도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관원을 독립시키죠. 사관원 독립. 얘들아 이거 기억나? 고려시대 때 대간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기억나지? 그지? 그 고려시대 때 대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어사대와 중흥서 문화성의 낭사가 만나는 거잖아. 상설부서가 아니었잖아. 그지? 근데 태종은 아예 무슨 부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부서를 만든 거예요? 상설부서를 만들어서 너네들은 간쟁해라. 왕의 잘못이라든지 국정에 대한 어떤 잘못을 계속 어떻게 해라, 얘들아. 비판하라고 아예 만들어준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로 가나요? 자, 세종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 세종은 뭐 워낙 업적이 많으니까요. 제가 정리를 해보는데 특히 세종은 아버지가 너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너무 피해를 보면서 왕권 강화만 강조하니까 나는 무슨 정치 하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교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의정부 무슨 제로 바뀝니까, 여러분? 의정부 무슨 제로 바꾸나요? 의정부 서사제라고 바꿔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요? 누구에게? 의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의정부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육조가 의정부에게 요렇게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로 해서 거기 줄쳐 얘들아. EBS 교재 거기 줄치면 왕권과 뭐의 조합? 왕권과 신권의 조합. 오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합.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국가 정책을 피는데 연구기관을 하나 만들죠. 연구기관. 그래서 국가 정책을 피는데 그냥 막 주먹구구로 할 수 없으니까 국가 정책을 피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만들어갖고 젊은 학자들을 여기다 불러서 자기가 이제 연구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종의 업적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가 있나요? 훈민정음 만들었죠, 그죠? 뭐 삼강행실도 유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글보다는 만화가 더 많은 그래서 삼강행실도라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뭘 개척했니? 얘들아 뭘 개척했니? 사군 육진을 개척해가지고 거기다가 3인 정책을 펴가지고 백성들을 거기다가 이주시킴으로 해서 영토를 넓혔고요. 맞습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어디 정벌했어요, 여러분? 스시마섬 정벌해가지고, 그죠? 스시마섬 정벌해가지고, 이제 외구들을 침략하자 스시마섬을 정벌해시고, 이종무를 시켜서. 그 다음에, 여러분, 농사직설. 무슨 직설?
이 농사직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농법을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최초 농사직설. 그 다음에 얘들아 칠정산. 이 칠정산이 뭐야 얘들아? 칠정산이 뭐야? 역법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시간에 맞춰서 계산해가지고 역법을 만들어서 칠정산. 그래서 제가 요거 써준 거는 뭐냐면 모의고사라든지 이런데 세종이 업적으로 잘 나오는 것들,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만 제가 적어 드린 겁니다. 요거 말고도 많잖아, 그지? 뭐 그 과학기술도 가면 그죠? 치국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지만 어쨌든 요런 것들이 누구의 업적이다 얘들아? 세종의 업적. 누가 주는 거야? 아니 누가 들어쓴 거야 얘들아? 단종이 들어서면서 문종이 수양대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종이 수양대군에게 야 네가 우리 자식 좀 잘 보살펴줘. 그런데 믿지 못하고 얘들아 누구에게 또 맡겼어 얘들아? 누구에게? 김정서에게 맡겼으나 여러분 수양대군이 김정서도 죽이고 단종도 자기 조카도 죽이면서 자기 이렇게 세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는 그러면 여러분 세조가 이제 왕이 됐어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조카까지 죽이면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의정부 서사제를 해야 될까요? 육조식계제를 해야 될까요? 네? 이 사람 지금 정책 입장에서 의정부 서사제를 해야 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해요? 육조식계제 하는 게 유리해요? 당연히 육조식계제 해야죠. 그래서 세조는 당연히 뭘 할 수밖에 없다. 육조직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 사육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 많냐면 집현전 출신들이 많아요. 그 집현전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종이 짜증이 난 거죠. 집현전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네, 집현전 없애는 거예요. 집현전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세조 때 뭐 업적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경국대전 조선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경국대전을 만들어라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가나요? 성종한테 가죠. 성종한테. 자, 성종은 이걸 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종은 이걸 뭐 한 사람이에요?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운영 시스템을 완성시킨 사람에게 성자를 붙여준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성종이 되는 거야. 오케이? 왜 고려시대 때도 성종 다음에 우리 중앙통치 시스템 배웠잖아. 그래서 그것처럼 여기 이 성종이 완성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가 집현전을 없애버렸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현전을 없애버렸는데 또 여기다가 집현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치? 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문관 이렇게 해갖고 이제 홍문관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성종도 유교 정치를 많이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경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됐습니까?